이란하고 트럼프 협상이 결렬됐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협상 못 한다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협상을 하려면은 협상장으로 와라. 안 그러면은 계속 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이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 같은 경우는 하루 5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돼요. 7천억 정도 되죠. 7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중국에 이 원유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이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의 숨통을 벌써 빨리 조였을 텐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차라리 자기네 우방국들한테는 열어주고 이란 선박만 막아버리는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차라리 봉쇄를 했으면은 이게 전쟁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유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안 뛰고,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숨통을 쥐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에 기름이 못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 미국을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가져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규탄하고 어쩌고 하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된 거죠. 근데 괜히 그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끝날 것이다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휴전 협상을 연기했는데 이란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미국 지 혼자 그냥 하루 연기했다가 또 3일에서 5일 연기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여섯 번째 입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어, 입 벌구 저번에 제가 얘기 한번 했었죠. 예, 입만 벌리면 구라. 뭐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조롱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보다 더 심한 조롱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가벼워요, 지금. 막 자기의 어떤 말이나 그다음에 SNS가 얼마나 큰 파장을 주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내뱉었다가 저렇게 내뱉었다가 바꿔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 예측도 할 수 없고 뭐 불가능이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아예 거기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지금 이란은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격하려면 해라. 우리도 지금 상선 갔다가 공격하겠다 이러다가 미군함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일측족발의 상황인데 증시는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너무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게 이제 지쳐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고 있고, 원유 관련해서도 지금 가격이 안 내려가고 계속 9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전력 쪽에 워낙 매수가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전력이나 반도체 쪽이 성장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투자해 가자 이렇게 갔는데, 사실 요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렇게 너무 낙관론이 계속 팽배할 때 시장이 꼭 보면은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은 매수하겠다, 강하게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본 페이스를 갖고 가고, 기존에 보유하던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려면은요. 요거 잠깐 마무리만 짓고.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오늘 WTI 오늘 또 다시 반등했는데 지금 WTI 원유 선물은 현재로서는 요 가격대에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요 가격대고 요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90달러 선입니다.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이 90달러 선이 요 25,000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더 지금 자극받을 만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4,000원, 25,000원에서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실 것 같으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고, 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력주 엄청 상승 강하죠. 전력주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층 분석한 영상도 제가 그때 한번 올려드렸었고, 녹화해가지고 그걸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전력주는 올해는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장기였다면 올해는 정점에 와 있고, 쉽게 말하자면 슈퍼얼이에요. 갑을 관계에서 슈퍼얼이에요. 왜냐? 초고압 변압기는 만드는데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공급이 꽉꽉, 수주가 꽉꽉 차 있어요. 더 이상 늘려서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공급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해도 주문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딴 데 살래, 이걸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취소해 버리면은 그럼 그 물량은 다른 사람 줄게, 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 너 말고도 살 사람 많어, 이렇게 방향이 잡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력 관련 업종의 업황은 슈퍼얼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이 지금 슈퍼예요. 그리고 여기에 최선호주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LS 일렉트릭. 예, 성장이 일단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자체를 서로 비교해 보면 다 비슷해요. 어느 정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왜 굳이 LS 일렉트릭을 그때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심지어 뭐 몇 년 전에 시장이 크게 한번 자빠질 때 이게 언제입니까? 2024년도죠. 이때도 추천을 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으로 4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뭐 5배 넘게 오른 가격대죠. 근데 지금도 또 최근에 또 말씀드렸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약간 있는 게, 하나 뭘 재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궁합이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걔를 자꾸 추천하게 돼요. 네, 그런 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꼭 좋아해서 추천을 한 건 아니고 매수 수급이 제일 강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산업 업황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거기서 모자란 50%를 채워주는 건 뭐냐 하면은 수급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느 종목이 매수가 제일 빨리 들어오고 강한지 이걸 판단해서 거기에서 골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업황이 좋은 주식은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꼭 그 종목이나 그 업황을 찍는 이유가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업황이 되지만은 수급이 안 따라주는 주식은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업황이 되는데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급 분석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전문가들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올 초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 벌써 수급이 몰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페이스 X도 그때 벌써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또 OCI 홀딩스도 이제 수급적인 게 강한데 개인들은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OCI 홀딩스는 과소평가한 거 맞잖아요. 계속 매수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일진전기였죠. 근데 일진전기는 뭐 그냥 뭐 무난합니다. 지금 진행에서는. 자,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에 제가 다른 전력주를 다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종목부터 얘기를 좀 하고, 자, 그리고 원전도 오늘 무지하게 강합니다. 원전은 보성파워텍이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이 종목도 진짜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 이제 초창기에 HVDC 때문에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그때 아마 3,000원, 예, 이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횡보 오래된 이후에 여기 정확하게 여기죠. 예, 2026년 1월달 이때 또 다시 이제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HVDC보다는 이제는 원전 쪽으로 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또 추천을 드렸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투자자들께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열매를 먹고 싶으면요, 이런 구간을 버텨야 돼요.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하루만 이틀만 하락을 해도 사실 굉장히 겁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조바심을 내거나 겁을 내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큰 수익을 내고 싶으면은 저런 구간을 넘어가야 되고, 저게 힘드시면은 중간에 오를 때 팔아야 돼요. 팔고 다시 살 궁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이다는 없어요. 그냥 투자자들께서 맞는 성향대로 가시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근데 그 장단점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다 무시해버리고 장점만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은 단점만 다 가져갑니다. 수익은 작고 손실은 크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대응 방법을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공격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과감한 대응을 하시되 욕심을 좀 절제하면서 올라갔을 때 최대한 빨리 수익 실현을 노리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여전히 강하다. 자, 그리고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물론 뭐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진파워. 이거 이제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원전주지 않습니까? 금방 안 올라가지고 좀 뭐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목이라는 게 원래 순환을 하는 거니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2,520억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240억이에요. 지금 인제 시총이 3천억도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사실 가격이 높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3, 4년간 계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금방 안 올라가지고 좀 답답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어차피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렸을 때 저축하듯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저축하듯이 한 보름이나 한 달 사이에 기업 당장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싸지면은 그걸 왜 안 사냐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무지성으로 사버려라. 예. 그게 진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버리면은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진 파워도 돌파 가능성. 다만 이제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죠. 여기서 이제 일부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다시 내려올 거에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대응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혜원님들한테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LIG 디펜스도 제가 한번 팔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죠. 딱 빠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과하게 상승을 오버슈팅을 한단 말이에요. 종목들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 진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막 진짜 우리 옛날에 왜 오승환 선수가 돌 짚고 던지는 것처럼 그냥 막 돌부처 스타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일반인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오버슈팅 할 때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재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스타일이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정혜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진 파워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일부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원전선. 이 종목도 기억나시죠? 작년에 겨울쯤에 정말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구간이죠. 여기서 최초로 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또 팔고 계속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왜?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일단은 강하게 오를 때는 일부를 매도하는 건 당연히 대응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돌파를 기다리는데 안 올라가고 또 내려오니까 또 사고 또 올라가니까 또 샀던 걸 또 팔고 지가 이러다 보면 언젠가 가겠지 하고 또 샀는데 또 팔고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또 샀는데 가겠지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 한참을 시간 끌고 여기서 결국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5분도 안 했잖아요. 한 1분도 안 했잖아요. 그 긴 과정이 1분도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서사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 그리고 다 공개로 추천을 받으셨으니까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지루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떠드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확실한 거 하나는 기업이 좋고 대세 업종일 때는 결국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끝까지 자신감을 못 가지냐 이 얘기를 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종목은 결국은 넘어가요. 전력이 그렇게 좋은데 전선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전력을 깔려면은 전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또 신고가를 치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고 팔았던 가격이 3,000원, 4,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 그렇게 고민했던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까지 들고 계신 분들의 그 결과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이 구간을 다 참아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그건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거는 한 번 더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전력을 따라 붙는다? 이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전선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원전선도 이제는 가져가시는 분 몫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다.
예, 그걸 지금까지 들고 오셨다면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따봉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꽃은 역시 존버인 것 같아요. 예, 존버라는 말 아시죠? 모르는 분 없잖아요. 제가 또 여기서 엄청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은 음,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진짜 믿으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일전기 얘기를 좀 할게요. 전력주. 그 저번 이제 월요일 날 방송에도 제가 탑픽 종목, 그러니까 팍스 경제 TV에서 탑픽 종목으로 산일전기를 또 얘기했거든요. 전력주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방송이 팍스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도 또 산일전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녁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또 이 얘기를 들은 거를 미리 땡겨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전력 쪽은 구조적 정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24년부터 2025년은 초대형 수주의 성장기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2026년도에는 그 수주가 꽃을 피우는 시점. 그리고 여기에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빨리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 건설은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버 있죠. 그 서버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런 그 진열대 같은 렉에다가 그냥 갖다 꽂으면 돼요. 계속 병렬로 갖다 꽂으면 되고 케이블로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 1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냉각 장치 설치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막대한 전력을 어디서 공급을 받을 거냐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전력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에서는 그거를 그냥 전기만 딱 연결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소모한지를 계산해서 거기에 전력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막 생기니까 전력을 그만큼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신청은 했지만은 한전에서는 이만큼은 우리가 전력 지금 공급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어놔 놓고도 전력 공급이 안 돼서 100% 풀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건설이 빠른데 충분한 전력망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목 현상이 심해요. 그 현상의 원인으로는 초대형 변압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초고압이죠. 초고압 변압기가 만드는데 한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는 1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력 초대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슈퍼얼이 된 거예요. 우린 못 기다리겠어.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싸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래 그럼 다른 사람 팔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가격을 막 올려도 이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계약했던 것보다도 가격이 올라가도 그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론 계약서 상에는 있겠죠. 합리적인 원인이나 뭐가 이유가 있으면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력주가 지금 저렇게까지 계속 오름세를 타는 상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산일전기. 이 산일전기는요. 자, 효성중공업하고 지금 전력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효성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하고 LS일렉트릭이 주요잖아요. 그 얘네들은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걸 주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얘는 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예요. 예, 특수라고 해도 뭐 변압기는 변압기인데 어쨌든 특수 변압기. 예. 거기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왜 특수 변압기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그리고 왜 지금 주가가 저렇게 가파르게 오름세를 타냐 하면은 이 ESS 쪽입니다. ESS 쪽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주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요, 산일전기가 태양광이 주로 이제 주요 매출처였습니다.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변압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데 사용되는 변압기를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ESS나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변압기가 특수한 성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진 사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익보다도 더 많은 마진을 올릴 것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자, 좀 보시면은요. 지금 2025년에 매출이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수준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많으면 15%.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보통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 사업의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고마진 업종이 별도로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게임 업종들. 이건 돈을 못 보니까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되네. 하여튼 보시면은 이 NC 같은 회사들은 1조 5천억 매출인데 순이익이 거의 뭐 세전 손익이 4,600억 막 이러죠. 그럼 이 30%씩 넘어요. 영업이익률이. 그 이런 회사들은 업종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꿀뚝 산업들은 이 영업이익률이 그만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786억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그냥 대충만 계산해봐도 한 30%대 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특수 변압기 이게 지금 고마진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진. 원래는 태양광. 그래서 얘가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다가 이게 주로 대부분 다 북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산일전기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체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게 티가 나요. 여기서 이미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 2026년 4월 들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주요 수급 주체들이 대부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뭐 계속 팔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그 이런 부분에 이제 특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고객사가 원래 이제 갖고 있던 주문량 재고를 소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문이 증가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2025년에 주문이 다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조선업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소모품이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케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전 세계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그 실린더 내벽에 들어가는 그 링이 있어요. 그 피스톤 링. 그 이름 뭐라 하더라. 예, 그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 피스톤 링이 선박에서는 굉장히 소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만 되면 소모가 다 돼버리고, 그래서 또 라이너, 그 라이너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은 5년에서 7년 주기로 확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사들이 지금까지 사놨던 재고를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럼 새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또 피냄새를 맡고 여기에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데서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요. 예, 진입 장벽이 높아요. 예, 그리고 북미에서 이미 그 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독점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강세를 계속 띄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또 다시 전력주를 노리신다라면은 이제는 산일전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와, 저거 정말 좋네,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사기 시작할까, 이렇게 가셔버리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스타일이라는 거. 그래서 고가에서 샀을 때는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안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떤 다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전략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히 들어가는 거는 힘들 수 있고, 저는 권유를 항상 내리는 타이밍에 하셔라.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뭐 한 19만 원, 예, 그 정도 이하까지는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을 노려보시는 게 좋고,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의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진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진행에 따라서 전략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응 가격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회원님들한테 진행 따라서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원하는 가격 오면은 살 거는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오면은 그때 가서 딱 베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정도, 예, 가격대 정도를 그냥 지금 기준에서 보는 거고, 그거는 뭐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가격 하락 시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과는 협상이 결렬됐어요. 트럼프는 자기는 강경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파키스탄 핑계를 댔지만은, 결국은 지금 전쟁을 할 만한 깡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면은 지금 4월 말이면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은 자기는 이제 거의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어쨌든 남의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는 국리를 하는 거고, 아마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의 영구적인 휴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서로 지금 해적질하고 있다, 봉쇄하지 마라, 서로 봉쇄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란 때문에 봉쇄하는 거고, 이란은 미국 때문에 봉쇄하는 거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반도체나 전력 쪽에 노리겠다, 태양광 가겠다, 뭐 풍력 가겠다,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시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기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유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고, 여기는 항상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가시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도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은 어떤 전쟁이나 이런 이슈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이 상태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일부 매도 실현하고 나머지만 끌고 가시는 전략. 그 다음에 전력은 지금 뭐 슈퍼 어릴 상태입니다. 최선호주는 LS 일렉트릭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사라는 거는 좀 권하지 않고요. 일진전기도 지금은 사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쌀 때 샀어야 되죠. 예,
지금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쌀 때 샀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쪽도 상승이 나왔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끌고 가시는 것도 가능한데 가격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해요. 아무리 이 회사가 실적이 좋고 제가 초창기에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이라도 이미 가격이 3배, 4배씩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긴 조금 부담스러운데 가져가시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세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일진파워 이거는 뭐 지금 돌파 가능성 보고 있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원전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대원전선이 오늘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것도 뭐 주식의 꽃입니다. 존버 거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산일전기 조정 줄 때 매수를 노려야 되니까 뭐 적정한 가격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19만 원 정도를 잡았지만은 주가의 진행 상황 따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원래부터 공략했던 종목은 가격 변화 나오는 대로 계속 대응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가 막 계속 고점을 치고 넘어가니까 수익 내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매수 가격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요렇게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뭐 큰 변화가 있으면 또 다시 제가 긴급 방송을 열든지 할 거고요. 이대로 전략 이어가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텔레그램 창밖에 지금은 이제 시황을 못 적습니다. 카톡장에서는 자꾸 방을 터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황 방송 안내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소통 정도 이렇게만 말씀드릴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창 입장 방법은 상단 공지사항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되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